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다들 기분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역시 시장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네요. 제가 이제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 추매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800주고요. 현재 마이너스 9.6% 손해가 보고 있습니다. 제 평단가는 63달러입니다. 일단 제 채널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TQ로 파도 파기 매매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정보는 제 메인 그 채널에 오시면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추매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틀리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지금 현재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현재 쌍바닥은 이제 50달러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더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계속 지탱해 주면서 이 사이에서 반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급반등해가지고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악재들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이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계속 올라갈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시장은 아직 그런 방향성을 정확히 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는 되게 괜찮은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사서 언제 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어떤 분께서는 전고점에 와야지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매수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몰빵을 하면 안 되고 항상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51달러에 사든 55달러에 사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파란 선이 200일선이거든요. 이 200일선 아래에서는 약세장으로 이미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 약세장 아래에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 나가는 것은 저는 굉장하게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미 물량을 충분히 모았고, 제가 여기서 100주씩 추매한다고 해도 제 평단가가 그렇게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다음에 매수를 해야 평단가가 조금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 평단가가 되게 높으신 분, 70달러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지금 적극 매수를 해서 평단가도 좀 낮추시고 수량도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엔 언제 팔려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일단 전고점을 일단 보고 있거든요. 전고점을 언제 회복하느냐, 뭐 늦으면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빠르면 이제 2분기 정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은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예측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단지 자기가 팔라고 하는 지점 그걸 만약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에서 매수하는 것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또 하락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아래로든 위로든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고 그렇게 현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피터 린치 선생님은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금리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 금리를 3번 연속 맞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억만장자가 됐을 거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거시경제에 14분을 쏟는다면 12분은 낭비한 겁니다. 연준도 못하는 금리 예측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연준은 금리 예측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할지 자기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요, 자, 여러분이 연준 의원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그들의 고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준의 고민이 뭘까요? 그 사람들은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장의 안정이잖아요. 주식시장의 안정이 아니라 이 실물 경제, 그러니까 실물 인플레이션. 일반 사람들이 물가가 너무 높으면 이제 사는 게 너무 괴로워질 거 아닙니까? 소비하는 것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기업은 당연히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에 이 실물 경제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연준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근데 과도하게 금리 인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가는 일단 폭락하겠죠. 이제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돈을 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돈을 빼면 물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크게 상관없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면 성장의 그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점점 기업은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실물 경제가 바로 살아납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시장도 무너지고 실물 경제도 못 살려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금리 인하를 합니까? 그때 가서 금리 인하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본 경제를 지금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거는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단순하게 금리 인상만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연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물가 인상의 근본 원인은 이제 수요가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급입니다.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생산도 많이 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물류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금리 올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거는 금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기업의 생산량도 빨리 늘려야 되고 공급망도 또 다양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만으로 물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주식시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동안은 고물가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이것은 연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만약에 무조건 막 금리를 올린다? 저는 이것은 조금 너무 나간 생각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제가 왜 지금 계속 바이바이를 외칠까요? 제가 바이바이를 외치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결국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들은 빅테크 회사들이고 이 기업의 이런 빅테크 회사들은 현재 수입을 잘 내고 있습니다. 매출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수익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이던스도 굉장히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것은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떨어진 겁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가이던스가 안 좋아가지고 떨어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페이팔 같은 종목도 있지만 우리는 100개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100개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괜찮고요. 따라서 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는 이런 것은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주가가 앞으로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매출도 잘 나고 있고 당분간은 계속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에 주가는 우상향할 거라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 예측은 어렵지만 길게 보면 결국에 우상향한다는 것은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미국 나스닥은 우상향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우상향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 루시드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루시드에 대한 추천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루시드에 대해 미래를 되게 좋게 생각해서 이제 모으고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이때쯤 팔았습니다. 이때쯤 팔았어요.
너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게 올라간 다음에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절대 매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런 욕심을 좀 버렸어요. 아, 이건 내게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국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평행을 길 때도 이때 기업의 가치가 너무 고평가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주가라는 게 이제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현재 가격을 매기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많이 매수하지 않고 딱 100주만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뭐 100주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가서 좋은 거고 더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나스닥 조정과 함께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집중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할로. 계속 100주씩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평단가가 28달러로 맞췄습니다. 현재 1000주까지 모았는데 저는 원래 이 루시드를 3000주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저는 지금 목표를 최대 5000주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번에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5000개를 모으는 게 목표지 28달러에 5000개를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측을 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면 더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 약간 대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1000주 정도를 맞춰놨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TQ 결국 매수하는 것도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가격이 너무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지만 좀 그 욕망을 자제를 해야 되고 떨어졌을 때는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하면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서 부분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자, 분할로 매집을 할 때 51달러에 매집을 하든 55달러에 매집을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그 순간에 오면 그냥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좋고 51달러, 55달러, 53달러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평단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결국엔 그 평단가를 맞추고 수량을 많이 늘려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해야 된다는 타이밍이 왔을 때 약간 조정이 와서 눌림목이 왔을 때는 사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방에 다 사는 게 아니라 10주씩, 5주씩 이렇게 모아가는 거라면 가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다만 저는 지금 수량을 180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평단가가 63달러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55달러에 사든 57달러에 사든 사봐야 평단가가 크게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를 지금 안 하는 거예요. 큰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5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제가 물량을 많이 투자해서 사면 평단가도 많이 내려가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많이 산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현재 가격대에서 저는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단가가 높고 수량이 많지 않으면 지금은 되게 살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이고 저처럼 수량이 많고 평단가가 그 근처에 있는 분은 지금은 그렇게 매수하는 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조언이 필요하시면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진 수량하고 평단가를 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